캐나다 치과의사 되는 방법, 그리고 연봉, 캐나다 치과의사의 라이프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방송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치과 의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유선상으로 또는 이제 실제로 밴쿠버에 있는 한의치과를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치대를 나온 사람이 캐나다 치과의사가 되려면 다양히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고, 저도 한때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시험을 봤던 분들 중에 합격률 자체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지원을 하고도 있고, 또 이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시험만 통과를 한다면 학교를 다시 다니는 그러한 경제적인 또는 시간적인 그런 낭비 없이 바로 이제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제 임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정도로 정확한 프랙티스를 요구하는 걸 느꼈고, 대신에 필기시험은 제 느낌으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그런 거를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서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풀면은 되고, 또한 이제 기출문제 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의 스터디를 구성해서 같이 정답을 이제 추측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영주권이 만약에 없다면 영주권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투자 이민으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취업을 해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모두 다 알다시피 순수하게 이제 취업해서 영주권을 스폰 받기는 굉장히 조금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치과의사분들은 보통 어디서 이제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캐나다는 크게 밴쿠버가 있는 BC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있고, 그쪽이 서부고, 동부 쪽에는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있는 곳인데요. 이 두 곳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한인들도 많고, 그 두 군데서 보통은 이제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내륙지방 조금 외진 곳으로도 가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치과랑 이제 캐나다 치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왜 굳이 한국에서 치과를 하시다가 캐나다로 가시는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캐나다 치과를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는 이제 일일 환자 수 자체가 10명에서 15명? 15명 이상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은 발치 이런 거는 보통은 리퍼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는 구강 케어,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또한 일레이보다는 레진 위주로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보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일레이보다는 레진으로 한다고 합니다. 레진 수가는 제가 알기로 캐나다 달러가 200에서 250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캐나다 1달러는 우리나라 돈은 한 850원 정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캐나다 치과는 제품, 치과 재료라든지 뭐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로 알려져 있어서 치과를 개원하는데 한국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보통 체어 4대에서 5대 두는 이제 개원 형식이 많은데, 캐나다도 보니까 3대에서 4대 그 정도를 두고 많이들 개원을 하는 것 같아요. 체어 수를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치과 장비도 좀 저렴한 체어도 많은데, 캐나다 쪽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체어를 많이 쓰진 않고
에이덱이라든지 미국의 좀 고가 제품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신 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이민을 하고 싶은데 영어권이면서 조금 더 이제 선진된 나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또 용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도 심하고 캐나다는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인 것도 같고요. 제 느낌으로는 돈 버는 거는 치과의사 수율의 차이는 크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나다가 고수가이지만 그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도 많고 또한 생활비 물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랑 비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입은 비슷하지 않을까. 대신에 장점은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왔던 환자들이 가족들을 전체를 데려와서 관리 형식으로 패밀리 닥터 느낌으로 진료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치과의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해도 합법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1인 1개소법 때문에 치과의사 한 명이 치과 운영 한 개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캐나다에서는 더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은 치과를 여러 개를 차리는 것이 합법인데, 대신에 그만큼 페이닥터 급여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구조라서 많이 차린다고 했을 때 그만큼 환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많이 남을 수 있는지, 그거는 좀 경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